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수단인데 이렇게 써놨어도 모르니까 자, 오른쪽에 길게 메모를 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수단으로 구분 저당권의 우리는 배웠어. 다 같이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이 있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물청, 부청, 손청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을 배우는데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으로 당연히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어 없겠어? 물청 이렇게만 쓰는 거야. 잉? 그럼 물청에는 반환 제거 예방이 있었잖아.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해, 점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누군가 침탈당했어도 저당권자는 자기에게 내놓으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제거 예방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해서 즉시 변제 청구권. 그 다음에 저당물 보충 청구권. 저당권의 침해 시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이렇게만 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침해자에게 귀책사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없어도 된다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쌓여가야 돼. 지식이 맨날 새로우면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에 있는 갑의 주택, 대지, 의뢰주택, 여기에 의뢰주택에 갑의 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폭풍우에 의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부러져서 의뢰 정원을 넘어와서 주택을 덮쳤어. 그래서 기와장이 파손된 게 500만 원치 파손되었다고. 여기 봐. 갑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참나무가 폭풍우에 의해서 부러져서 의뢰 정원을 덮쳐서 기와장에 올라가서 수선하는데 500이 들어갔다고. 수선비가.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이 을은 손해배상 해주시오 할 수? 저렇게 어떻게 맨날 가르쳐줘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년에 내가 잘 가르쳐줄 테니까 내년에 또 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합격하고 오빠 보내드리시오 하는 게 좋겠냐. 정신 차려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손해배상만 나오면 반드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니까. 반드시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그러니까 여기서 봐라. 갑의 정원에 있는 참나무가 폭풍우에 의해서 부러져서 의뢰 가옥을 덮쳤다. 귀책사유 있냐? 주님이 하신 일이냐? 그러잖아. 주님.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주님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의과실 없잖아. 이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손해배상은 안 돼. 그러나 나무 제거해가시오 할 수는. 그러니까 이 을은 빨리 지붕에 있는 나무 치워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은 귀책사유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즉시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저당물 보충을 청구하려거든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따라서 요요요 시작. 요요 알아?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 그 세 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에 나오면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 없어도 된다 이거 배워왔어. 나머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손해배상만 나오면 고의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없는 거예요. 민사책임에서 채무불이행도 안 되고 불법행위도 안 되니까. 이해 갔나? 자, 이렇게 먼저 해놓고 여기는 침해자가 누구도 불문이야. 불문. 손해배상도 불문. 그런데 즉시변제 청구권은 누가 침해해야만 인정되냐면 채무자가 침해해야 돼. 채무자 침해.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설정자가 침해해야 돼. 설정자 침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봤더니 미안. 353페이지에 그 밑에다가 1번에다가 밑줄 한 거 긋고 가자. 저당권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자, 밑줄 그으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 밑줄 그었나?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3개, 내용에는 3개 있잖아. 3개. 한번 외워본다. 반환, 제거, 예방. 그 중에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침해되었어도 반환 청구권이 있을 필요 없다. 그 말. 제거, 예방만 있어. 이렇게 마시면 돼.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한 장 넘겨봤더니 손해배상 청구권 나오죠? 오른쪽에 메모에 고의과실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 장 넘겨.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과실요.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여기 을의 임야에 갑의 저당권이 있어. 근데 을의 임야에 있는 나무를 채무자가 벌채해가면 저당권자는 나중에 경매하더라도 땅값이 확 줄어들잖아. 그래서 저당 목적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해가는 경우를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데, 그때 저당 목적물에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해가는 경우 저당권자는 손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물어봐요. 시기. 그래서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권에다가 행사 시기 이렇게 썼습니다. 행사 시기.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그럼 봐. 이 저당권자는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는 경매해보고 나서 판정하겠어? 경매 전이라도 알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는 경매 전이라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시기는 경매하고 나서 경매 전이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경매 전이라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시기는 경매 전이라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채무자는 을인데 지금 이 임야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 임야의 소유자는 병이 소유자야. 병이. 자, 채무자는 을이고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은 병인데 이 사람을 물건 갖고 보증 선 사람을 다 같이 물상보증인.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는 이 경우 병이야. 병. 자, 병이 나무를 베어가. 지금 병이 나무를. 그럼 병이 나무를 베어가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돈 갚으시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밑에 354쪽에 맨 밑에 봤더니 기한의 이익의 상실 나오나? 한번 읽어본다. 채무자는 시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밑줄 그으셔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밑줄 그으시면 결국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즉시 변제 청구권 생긴다. 이렇게 쓰라고. 즉시 변제 청구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당권자는 즉시 돈 갚으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첫째, 동그라미 쳐봐. 채무자가 동그라미 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그 다음에 2호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여기 봐.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려 쓴 채무자인데
저당권 설정은 누가 했냐면 병이 해줬어. 병이 임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해가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주장해서 즉시 돈갚아라 할 수 없다 이게야.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은 따르다 채무자의 침해. 시방 나무를 벌채해간 사람은 채무자가 했냐 물상보증인이 했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이뤄봤더니 채무자가 동그라미 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침해한 것이 아닌 게 저당권자는 즉시 돈 갚으시오 못한다 그 말이야. 이해했나?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한번 봐. 바로 위에 저당물 보충 청구권. 자, 362조. 바로 위에 조면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거기다 밑줄 그어줘. 저당권 설정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봐. 책임 없느냐, 책임 있느냐. 그런 거 눈에서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봐라. 저당권 설정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는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기 봐. 지금 채무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 아무거나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 아까 우리는 저당권 배우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자는 시작.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담보를 지필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구별해 줘야 된다니까. 자, 해보자. 채무자와 설정자는 동일이냐 한다. 그럼 틀렸어. 그런 질문들은 채무자 따로 설정자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거기까지 왔나?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 돈 갚아라 하라는 게 우리 아까 봤잖아. 그러면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 변제요, 보충 청구요.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려 썼으니 을은 채무자요. 근데 병이 담보로 제패 쓴 게 설정자. 그러면 채무자와 설정자는 이 경우는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다를 경우를 대비해서 침해자도 이원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채무자가 침해했으면 다시 즉시 변제, 설정자가 침해했으면 보충 청구를 한다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경우 채무자가 을이면서 채무자가 담보를 제패했잖아. 그러면 채무자이면서 설정자니까 둘 다 가능해 이런 경우는. 자, 이제 지금부터 외운다. 채즉 설보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채즉 설보 이렇게 거기다가 써봐. 양가로 3번 왼쪽에다가 날개 있지? 메모라고 하면 날개에다가 해. 거기가 날개냐? 왼쪽에다 해야지. 거기다가 이렇게 써. 채즉 그 다음에 설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권으로 구제받고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저당물 보충해 놓으시오 이렇게 구제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채즉 설보 요요요 이해하셨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의 침해 시 생기는 문제를 눈여겨서 잘 보시면 돼. 자, 저당권의 침해 시 저당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건물을 지면 저물청 중 저당권의 침해 시에는 반청은 있음 없음, 제거 예방은 있어. 그 다음에 저당권 성립 후 이제 여기 놔두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실행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은 누가 침해했을 때,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당물 보충 청구는 누가 침해했을 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만 인정된다. 그래서 다시 최적 설보